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숨은 강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티커는 ANET,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2026년에만 약 6,100억 달러라고 하던데,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00조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산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오늘 그 칩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를 만드는 회사를 보려고 합니다. 아,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말씀이시군요. 네, 아리스타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심지어 2020년 가이던스까지 25% 성장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와, 오늘 이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또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숫자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2025년 연간 매출이 90억 달러, 전년 대비 거의 28.6% 성장했고요. 이걸로도 모자라서 2026년 매출 목표를 112억 5천만 달러로 잡았다니 여기서 또 25%를 추가로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성장의 질입니다. 특히 AI 관련 매출 목표를 2026년에 32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게 기존 목표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예요. 2배나요? 네, 그래서 CEO인 제이 슈리 올랄이 AI 네트워킹은 이제 대규모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대체 뭘까요? 그냥 AI 시장이 커지니까 덩달아 잘 되는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 기술, 그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GPU랑 같이 독점적으로 밀던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아, 인피니밴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엔비디아 전용 고속도로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범용성이 높은 이더넷 기술이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리스타가 바로 이 이더넷 스위치 시장의 최강자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엔비디아 전용도로만 쓰다가 이제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더 넓은 이더넷 고속도로를 까는데 그 도로 건설을 우리 ANET, 아리스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미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이더넷 기반으로 넘어왔어요. 와, 그렇게 빠르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시장의 크기, 즉 템입니다. 템이라면 아리스타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전체 시장 파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AI 네트워킹 시장의 전체 파이 크기가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아리스타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이 거대한 시장의 선도에 서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요. 800G 이더넷 스위치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고 곧 다음 세대인 1.6T 기술도 내놓을 예정이라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와. 근데 고객사 라인업을 보면 이 자신감이 더 이해가 돼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이른바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핵심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 매출의 48%가 이런 AI 클라우드 거인들한테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뭐 기술력을 시장이 그냥 인증해 준 셈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리스타의 가장 큰 리스크가 시작됩니다. 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추정되는 고객사가 매출의 26%, 메타로 추정되는 고객사가 16%를 차지해요. 잠시만요. 두 회사를 합치면 네, 단 두 회사가 전체 매출의 42%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와, 42%가 단 두 회사라니. 이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저들 중 한 곳이라도 AA 투자 속도를 조금 늦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급사를 찾아 나선다면 실적에 바로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위협은 엔비디아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엔비디아요? 네, 스펙트럼 X라는 자체 네트워킹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이건 그냥 스위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GPU 칩부터 스위치, 케이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한 묶음으로 파는 풀스택 전략입니다. 잠시만요.
엔비디아가 자체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 큰 위협 같은데요.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 모든 걸 맡기는 이른바 락인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나요? 오히려 엔비디아를 견제하려고 아리스타 같은 대안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쟁의 관전 포인트죠. 엔비디아는 우리 걸로 싹 다 맞추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편리함으로 유혹하는 거고요. 아리스타는 개방형 표준으로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을 주겠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팽팽하네요. 문제는 이미 아리스타의 핵심 고객인 메타와 구글이 엔비디아의 그 스펙트럼 X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이건 아리스타의 점유율을 직접 뺏어올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네요. 혹시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숨겨진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문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CEO가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2020년 들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끔찍한 가격에도 웃으며 사야 할 판입니다. 라고요. 끔찍한 가격에도 웃으며 사야 한다. 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사실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정교한 신호예요. 앞으로 메모리 비용 압박 때문에 총 마진이 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으니 미리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하고요. 아, 마진율이요? 네. 아리스타의 자랑 중 하나가 60% 중반대의 높은 총 마진율인데 이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실제로 2025년 4분기 비계AP 총 마진율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요. 비계AP 총마진율이라면 회계상의 특별 비용들을 빼고 순수하게 제품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마진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소수 고객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 그리고 AI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의 정면 도전, 거기다 예고된 부품 공급난까지. 와, 사실 이 세 가지만 들어도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시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리스타의 어떤 저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월가가 보는 아리스타의 진짜 가치는요. 스위치라는 그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EOS라는 두뇌,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EOS요? 네, Extensible Operating System. 그래서 월가는 아리스타를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높은 마진을 누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나 시스코가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든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죠. EOS. 그게 경쟁사들 소프트웨어랑 그렇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요, 제품 라인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용, 일반 사무실용 장비의 운영체제가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아리스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부터 저기 작은 사무실의 스위치까지 모든 장비를 단 하나의 EOS라는 통합 운영체로 관리합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이건 마치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브랜드 상관없이 리모컨 하나로 조작하는 것과 같군요.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따로 쓸 필요 없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단일 리모컨의 편리함이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이득을 주나요?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되나요? 정확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여러 OS를 배울 필요가 없으니 교육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죠. 또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고요.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려면 시스템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전환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아, 강력한 락인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말고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나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레딧 커뮤니티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들을 봤거든요. 아리스타의 고객 지원, 그러니까 AS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설급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따라할 수 있어도 이런 조직 문화나 서비스 품질은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가 스레안 2K1이라는 사용자 경험담이었는데요. 케이블 하나가 고장나서 지원팀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10분 만에 담당 엔지니어한테서 전화가 오고요. 90분 만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로 다음날 새 케이블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 경쟁사인 시스코였다면 아마 90분은 고사하고 90일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현재 아리스타 지원팀은 20년 전 시스코의 전성기 시절 같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와,
이런 압도적인 고객 경험이 단순한 기술 스펙을 넘어서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풀스택 솔루션을 내놓아도 고객이 근데 문제 생겼을 때 아리스타만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객 지원 일환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진행자님께서도 여러 기술 기업들을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 품질이 장기적인 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특히 기업 고객 B2B 시장에서는 더 그렇죠. 단 한 번의 네트워크 장애가 수백, 수천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장 몇 푼 아끼는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심지어 경쟁사 직원조차 부러워하는 글도 봤어요. 아루바에서 일한다는 한 사용자가 아리스타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품질이 뛰어난지 질투가 날 정도다. 모든 네트워킹 회사가 그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기술적 우위,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전설적인 고객 지원. 이 세 가지가 아리스타의 그 거대한 리스크들을 방어하는 강력한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리스타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현재의 성공에만 안주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아주 공격적으로 찾고 있던데요. 네, 바로 엔터프라이즈, 즉 일반 기업 시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시스코가 꽉 잡고 있던 텃밭이죠. 아리스타는 코그니티브 캠퍼스라는 전략으로 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캠퍼스,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기존의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 건가요? 이름에 코그니티브, 인지가 들어간 걸 보니 인공지능이라도 활용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솔루션은 문제가 생긴 후에야 엔지니어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아리스타의 코그니티브 캠퍼스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상의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심지어 자동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해줍니다. 와, 관리자 입장에선 정말 편하겠네요. 네,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 검증된 EOS와 클라우드 비전의 안정성을 그대로 기업 시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성과도 아주 좋더라고요. 2026년에는 이 분야에서만 12억 5천만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연간 5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게 앞서 지적하셨던 그 소수의 거대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다각화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주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도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는 점을 월가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기준으로 애널리스트의 90%가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컨센서스는 164달러 수준으로 약 27.5%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고요.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곳은 목표가를 200달러까지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결국 시장은 아리스타가 제시한 2026년 112억 5천만 달러라는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군요. 특히 그 안에서 AI 네트워킹 매출 32억 5천만 달러를 정말 달성해내는지가 핵심이겠고요. 맞습니다. 그 목표 달성 여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EOS라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과 전설적인 고객 지원이라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두 고객사가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아슬아슬한 구조적 리스크, 그리고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정면 도전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끔찍한 가격의 메모리 공급망 문제라는 현실적인 복병도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티커 ANET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개방형 이더넷으로 AI 고속도로를 까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도전을 이겨내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외에 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타의 다음 M&A 목표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함께 배우고 토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